도 과연 서브와 범실이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보겠고요. 1라운드에 41경기 치른 상황에서의 순인데 지난해 1라운드에 비교했을 때 데론 존버스는 지난해 1라운드 때 2승 4패로 6위였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1위입니다. 네. 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은 뭐 정지석 선수라든지 링컨 선수와 어떤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초반에는 좀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현대캐피탈은 어떤 그 기복 있는 경기를 조금 덜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캐피탈은 4승 2패였고 올해도 4승 2패로 현대캐피탈은 출발을 합니다. 데론 존버스의 최근 3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국전력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이기면서 연승을 이어갔고 OK 그룹 경기까지는 좋았습니다. 5연승. 그런데 우리카드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앞서 이교 캐스터 말씀하셨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서브로 만들어냈었고요. 단 한두 개의 그 범실량, 나오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나온 그 점수가 좀 아쉬움으로 작용이 됐죠. 그렇죠. 올 시즌 이렇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틸리카이넨 감독이 바라는 게 바로 빠른 공격 스타일인데 이게 올 시즌 더욱더 좋아졌다는 평가인데 킥오픈이 62.8%로 랭킹 1위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이 기록상으로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2단 공격을 가서도 아프시시라든지 아웃사이더들이 기다리지 않고 한다는 게 빠른 퀵 공격을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팀에 비해서 2단 연결도 굉장히 빠르게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현대캐피탈의 최근 3경기의 모습인데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에서 연승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마지막 경기 OK 금융그룹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것도 세트를 따내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편이고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나오고 있네요. 네, 리시브 수비면에서는 상위입니다. 그런데 세트 성공률이 6입니다. 좀 안타깝죠. 뭐 어느 선수를 지적하기보다는 확실히 계속해서 고민이고 지금 한 3시즌째 세터 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원중, 김명관으로 가는 세터인데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공격수들과의 호흡을 잘 맞춰야 가야 될 텐데 일단 이 한 선수 세터는 정지석과 곽수성과 잘 맞추고 있어요. 55% 정지석, 곽수성은 50%.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정광이는 좋은데 허수봉이 지금 50%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선수들은 또 외국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선수 특히 이 오레올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기복을 가져갔던 거는 저는 세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팀의 감독은 오늘 경기 어떻게 대비하고 나왔는지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We got close, millimeters away in the last game, but that's how it goes. About the first round in general, we got better. We got better in many things compared to last season, so we have improvements. That's the main thing for me. Not only about the result, but our different areas of the game got better. Our offense got better. We have more skills in the rally. There's improvement facts about it. I think every team will make mistakes, and of course you want to do less. That's better. But I'm more interested in what right now. How do we handle ourselves after we make those mistakes? What happens after? How do we come back? But other than that, about mistakes, I think there's two topics. One is that, of course, we can have better execution, just have better skills. But the other side is that we can have better solutions. We can use different solutions, which means that maybe we don't give so many points for the opponents. That stays inside the team. But it's clear they study, we study. There's probably a lot of the same stuff and couple adaptations from both sides, and that's it. 제 생각보다는 선수들이 잘 움직여졌고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긴장도 하고 좀 손발이 조금 안 맞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시즌 전부터 기본기에 대한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 팀이 경기력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지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를 압박하는 데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거고요. 서서히 더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 도드람 2022-2023 시즌 V리그 대학원 점버스와 현대캐피탈의 2차전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합니다. KBS 스포츠와 함께하는 도드람 2022-2023 시즌 V리그 1위 대학원 점버스와 2위 현대캐피탈의 경기입니다. 대학원 점버스의 라인업 1번 자리에 세터 한선수, 2번 자리에 정석, 3번 자리에 김규빈, 4번 자리에 임동혁, 4번 자리에 곽승석, 그리고 6번 자리에 김민재 선수, 박지훈 리베로인데 오늘 링컨이 안 보입니다. 임동혁 선수가 먼저 선발로 기용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한 일주일 정도는 얼굴을 못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현대캐피탈의 라인업 1번 자리에 오레올, 그리고 홍동선, 허스봉, 전광인, 최민호, 이원중 세터, 여우현 리베로. 홍동선 선수가 미들 브로커예요. 네, 박상환 선수가 계속 얼굴을 미쳤었죠. 홍동선 선수가 들어간 이유는 저런 서브의 강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성건 주심, 강주희 부심, 김선우, 용동국, 김동환, 위수인 선심이고요. 정희탁 경기위원과 이주필 심판위원이 고생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변수가 좀 많네요, 라인업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워낙에 임동혁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워주겠지만 링컨 선수가 1라운드 때 정말 좋은 컨디션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한항공이 공격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끌고 갈지, 그리고 이 홍동선 선수가 미들 브로커로 들어왔을 때 리딩 능력이라든지 서브에 대한 기대를 올린다 하지만 팀 전체 조직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상환 미들브로커 대신에 홍동석이 투입됐습니다. 자, 한선수의 터이의 서브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레오리 시작하는데요. 막힙니다. 김규빈. 자, 오레온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시작하고 있는 대학원 점버스입니다. 김규민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히 몸이 좋은 편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 브로킹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아쉽다면 이원중 세터가 너무 잡아요. 좀 빠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매달리게 하는 공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오레오레 리시브 던져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레오레 스파이크 어택 커버됩니다. 이번에 성공으로 갑니다. 홍동선 이어봤고요. 통과가 됩니다. 대학원 점버스가 2대0 앞서갑니다. 경기가 어떻게 풀려나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링컨 선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임동혁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운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이 대한항공 팬들이라면 안 하실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네. 1라운드 때는 교체 투입됐습니다만 2라운드 첫 경기는 선발 출장하는 임동혁. 1라운드 때 무려 68%의 공격 성공률이었습니다. 서브는 범실, 한 선수 세터. 언제나 이제 최근에 보면 이 틸리카이난 감독이 한 선수 세터부터 서브를 집어넣는 오더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악을 해가면서 상대에 따라 바꿔주긴 하겠지만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아마 이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홍동선 선수의 진가입니다.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정석 쪽. 이 성공하는데 막혔습니다. 자, 박승석 뛰어놓고 성공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갔어요. 자, 연속으로 현대캐피탈도 득점 올리면서 2대2 균형을 맞춥니다. 자, 지금도 범실이 아직까지는 작용됐지만 틸리카이넨 감독이 생각하는 커버 또 리플레이 형식의 어떤 움직임 빠르게 세터가 아닌 사람이 토스를 하더라도 또 세트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동선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범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범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으로 작용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만약에 줄어든다면 당연히 뭐 우승이란 건 다른 당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카드전에 무려 37개의 범실을. 자, 오늘은 어떨까요? 자, 정기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늘어났습니다. 전광인의 연타. 한 선수가 받고. 자, 연결 안 좋아요. 밀어넣기 싸움. 어트 커버. 스파이크. 블로킹 포인트. 전광인이요? 전광인. 두 팀 다 한 개씩의 브로킹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과 1라운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무너지지 않고 브로킹 높이라든지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지금 살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스봉 선수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잘 받쳤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트를 때립니다. 임동혁. 자, 임동혁 선수는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의욕이라든지 이 파이팅 팀 끌고 가는 그거는 임동혁 선수가 항상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컵대, 컵대회 때도 그렇고 예. 진짜 그런 배짱이라든지 약간 뻔뻔함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오레오레 리시브 백어택을 합니다. 허스몽 바운드 시켜서 넘깁니다. 허스몽이 받고 이번에는 오레오레 백어택 밀려나갔어요. 범실. 네. 데론 존버스가 5대 3을 만듭니다. 자, 오늘 지금 네. 좀 매달린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네트 선상에 너무 붙여준다든지 특히 지금 오레올 선수가 공격하는 게 다 후위 중앙 공격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이원준 선수가 지금 잘 살려줘야 될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우현 리시브 분 1위. 자, 맞지 않았고요. 바운드 됐어요. 박승석 살려냅니다. 자, 오레올이 띄워놓고 정광인의 스파이크 대각선 포인트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5대 4. 무엇보다도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에 좋은 경기를 치렀다 할 수 있는 거는 정광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전광인 선수 길을 보면은요, 올 시즌 뭐 1라운드 때 매기업 꾸준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공격 성공률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55% 정도. 오픈 성공률이 지금 지금까지 V리그에서 최고의 성공률 51.5%인데 이전에 가장 좋았던 게 16, 17 시즌에 50.6%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한 서브 정기석 쪽 갑니다. 왼쪽에서 박승석 안쪽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첫 경기만 곽승석 선수가 조금 흔들린다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아웃사이드에서 곽승석이나 정재석 선수가 저렇게 버텨주지 않으면 빠른 플레이, 틸리카이넨 감독이 원하는 빠른 플레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빠른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또 리시브잖아요. 그렇죠. 수비. 네. 임동혁이 서브입니다. 여우현의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석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디그 띄워놓고 가운데 때립니다. 곽승석.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7대 4로 벌립니다. 곽승석. 지난 시즌에는 45%의 공격 성공률. 올 시즌은 1라운드 치르면서 50%였습니다. 틸리카이넨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범실 양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뭐 범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임동혁 선수의 서브는 범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범실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 실점을 해갖고 선수들이 당황을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호흡이 안 맞는 범실이 나와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안 나오면 된다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민호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최민호가 1차전 경기에서는 공격이 저조했는데 이게 45%. 패스 페이팅.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누구한테? 이석공입니다. 김민재. 8대 5를 만드는 김민재의 속공이 터졌습니다. 석점 차. 데론 존버스와 현대캐피탈의 두 번째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링컨이 빠졌어도 홈팀 데론 존버스가 8대 5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석점 차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초반에 저는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계속해서 세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원중 세터하고 오레올 선수하고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에 상대에게 기회를 내줘서 나오는 점수. 나머지는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단 11%의 공격 성공률. 자, 곽승석이 준비합니다. 곽승석이 2득점. 오레올 쪽. 에이킥. 원스톱락. 읽었어요. 정석 선수의 손에 들어왔네요. 이제 사이드에서 조금 센스 있는 선수들끼리 한다는 얘기가 한쪽 주고 한쪽으로 밀자 이러거든요. 예. 이 정도로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미들브로커 선수들이 좀 편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완전히 읽혔습니다. 이원중 세터. 곽승석이 계속해는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다시 띄워놓고 오레올의 대각선. 자, 멋진 디그가 이어집니다. 아하, 여기에서 연결. 임동혁 선수의 범실 더블 컨택이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9대 6입니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가진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 때 나오는 플레이들인데 아주 멋진 토스 연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원중 세터의 서브. 이원중 세터가
1차전에서는 1.33개의 세트 넘지 않았습니다. 시석공 정말 빠릅니다. 정지석 10대6.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현대캐피탈에서는 정말 서브 공략이 특히 대한항공과 만났을 때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공격적인 부분을 못 들어간다면 이 서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1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이 강한 서브를 버티긴 했거든요. 리시브 좋았어요. 49%. 네. 여인의 리시브 석공 다시 한번 갑니다. 자, 홍동선을 지금 박상하대 시인의 미들브로커로 기용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공격 패턴은 조금 느리긴 한데 예. 워낙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지금 성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브로킹 지금 홍동선 선수가 첫 공이 잡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하기 위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서브 좋았어요. 서브 공략 됐어요. 오레우 선수의 서브 득점. 자, 연속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단숨에 2점 차. 제태우 감독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워낙에 빠른 플레이를 하고 견고하게 간다 치면 서브로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리베로 쪽이었습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왼쪽에서 정석 나갑니다. 범실. 범실이에요. 이러면서 단 한 점 차. 자, 오늘도 범실은 많은 인천 대한항공. 자, 초반인데 벌써 5개째 범실이에요. 계속되는 오레올의 서브입니다. 역시 오레올 선수가 합류하면서 서브 득점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강화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곽승성 대각적으로 합니다. 대각선 코트를 때립니다. 임동혁 잘라냅니다. 확실히 한 선수 세터까지 오는 공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거기서 나가고 공격까지 가는 리듬은 대한항공이 가장 빠르네요. 그렇죠. 빠른 배구를 추구하고 있는 틸리 카이넨 감독. 그런 부분이 1라운드 때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한선우 세터입니다. 서브가 한 바퀴 돌았군요. 갑니다. 시그널 토스 속도로 가는 바운드 시킵니다. 정석입니다. 전액이 성공. 다시 점차를 벌리네요. 야, 순식간 이내에 한 점 차로 쫓겼다가 다시 석점 차로 벌립니다. 야, 지금도 리시브 흔들렸는데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 더 빨라질 수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이런 공격을 만든다 그러면 상대 브로킹이 힘들어져요. 예, 한수 세터가 1차전에서 서브 1득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오레오를 괴롭힙니다. 오른쪽 허스봉의 스파이크 뚫어냈습니다. 허스봉 선수 오늘 첫 득점인데 허스봉 선수가 올 시즌 완전히 지금 아포지스로 변신을 했는데요. 1라운드 때 보면 경기에서 약간 퐁당퐁당하는 경기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공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실이 좀 나오긴 했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오른쪽에서 책선 쪽 임동혁 선수. 임건 선수가 토요일 날까지는 못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뭐 길어지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예, 뭐 그래도 임동혁 선수 저런 모습이면 충분하죠. 그럼요. 임동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백업 아닌 백업이에요. 자, 정석이 서브입니다. 여인이 받고 이석공. 야, 역시 동선의 속공과 측면의 속공이 좀 다른 느낌이네요. 스피드가 조금 다르다는 그렇죠. 걸 느끼실 거예요. 위에서 때리잖아요. 네. 측면은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중 선수도 본인이 못한다.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록상으로 나타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소에 자기가 자신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통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원중 세터는 지금 주전 세터예요. 그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갖고 해야죠. 자, 리시브 라인이 긴장을 하네요. 서브가 좋은 허스봉. 1차전에서 서브 2득점 있었어요. 자, 역시 정석을 괴롭힙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곽승석 밀어 때렸어요. 아, 잘 미네요. 이게 바로 테크닉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틸리카이넨 감독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서로가 범실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해볼 수 있는 걸 하면서 나오는 범실이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하다 보면 자신감이 되고 기술이 되고 테크닉이 나오는 거죠.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버전 서버 어렵게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밀어넣기 어택 커버. 자, 이원중에서 전방위로 갑니다. 바깥쪽에요. 살짝 전방인. 밀렸어요.
살짝 눌렸어요. 자, 이러면서 넉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1차전에서는 3대0 대롱전보스의 완승이었습니다. 오늘은 2차전 기업 1세트 현재 넉점 차.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정환용 원포인트 서버. 1차전에서는 2세트 투입됐었던 정환용. 올 시즌 서브 1득점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자, 서브 통했습니다. 한 선수의 선택. 아포짓 임동혁의 스파이크. 바운드 됐고 석공으로 갑니다. 다치. 자, 공격 성공률이 지금 한 25% 정도 나오는 이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보면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속공에서 그나마 뚫리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거는 예. 조금씩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속공의 점수를 내주게 되면 미들브로커가 언젠가는 발목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트 플레이는 또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세터가 나왔을 때는 속공의 비중이 16.4%로 나쁘지 않습니다. 꽤 사용해요. 장건의 서브가 막히면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됩니다. 16대12 넉점 차. 김세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 시즌의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 1차전도 대론점수가 잡아내면서 현대캐피탈전에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링컨이 빠졌습니다만 대론점보스는 1세트 현재 16대12 넉점이 앞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팀 분위기가 좋네요. 네. 경기 잘 풀릴 때는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됩니다. 예, 윤동혁 서브기는 좀 길었습니다. 자, 1차전의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 현대캐피탈은 지금 공격이었는데 1차전에 공격 성공률 42%, 오늘 이기셨습니다만 현재까지 29%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높은 거 조금씩 더 맞춰가면 되고 속공이 통하고 있다는 게 다음 세트나 다음을 위해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예. 자, 최민우의 서브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승 경기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곽승석. 브로킹 능력 또 상대 빠른 플레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홍동선 선수가 빠지고 박상아가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브로킹에 대한 걸 신경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홍동선 대신에 박상을 투입하고 있는 최태훈 감독이고요. 오늘 곽승석이 초반전 득점량이 많습니다. 4득점 97%의 성공률. 전광의 레시브는 정확합니다. 성공 갑니다. 박상하. 박상호 선수가 올 시즌 지금 브로킹 부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5개의 브로킹, 성공은 52%였고 하지만 1차전 경기에서는 브로킹 상대전에서 한 개 있었고 하지만 속공은 60%로 좋았습니다. 자, 원포인트 서버 이시우 선수가 투입되는군요. 전역을 하고 이제 서브 한 방이 또 필요할 때는 서브로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아요. 서브였고요. 성공.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서브 이후에 허수봉 선수의 득점, 순식간에 2점 차입니다. 이슈의 장점. 자, 이만큼 올 시즌 현대캐피탈의 서브가 강력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0.78개의 서브 득점이었다면 올 시즌은 지금 세트당 1.2개, 거의 2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뭐 팀 전체나 리그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초반으로 봤을 때만 서브 확실히 향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의 서브 들어왔습니다. 곽승석 쪽. 김동희 후위 공격 어택 커버냅니다. 자, 한 선수 바꾸고 왼쪽으로. 스파이크 몬스터블락. 자, 박상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브로킹 득점. 공격 1점, 브로킹 1점.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허수봉구와 박상하의 합작품. 자, 대농전 보스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가자. 어디야? Strong balls. Strong balls. Keep in play. We're good here. We're good here. 강타 오면 그냥 뛰어나. 우리 잘하니까. 좋으니까 지금. 가자. 여기면 이긴대. 리듬 좋아. 집중. 네. 가가. 자, 지금 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만 별말이 없네요. 뭐 내용보다는 흐름을 끊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잘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봐야죠. 자, 정석이 잡혔어요.
정석 선수가 1차전 경기에서 52%의 성공률로 19득점 올렸었던 1차전 경기. 자, 이시우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다시 박상아! 다시 한번 박상아. 이게 바로 박상아의 진가. 교체하자마자 저렇게 점수를 올려주고 특히 중앙 미들브로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최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안정이 되죠. 예.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 이 미들 브로커가 속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팀 전체적인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1위 미들브로커는 브로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슈에서는 또 들어왔어요. 자, 갑니다. 잘합니다. 뭐에 맞고 튕겨 나갑니다. 자, 앞서가는 점수를 먹고 있는 임동혁 선수. 이번에도 네트에 조금 붙지 않았나. 그리고 오레올 선수가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 브로킹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선을 아주 잘 노렸습니다. 자, 이시우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습니다. 전작에서 두 번째 경기에 투입된 이시우 선수. 김민재 미들 브로커입니다. 나갑니다. 자, 범실이 7개째입니다. 올 시즌도 이 대노존 보스는 세트당 범실 7개. 상대전 1차전 경기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8개를 하고도 3대 완승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는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감독이 괜찮다는데요. 뭐 괜찮은 겁니다. 네. 예. 오레오레 서브입니다. 계속해서 정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열리시면 돼요. 네, 들어갑니다. 자, 오레오레 디그 따라갑니다. 박경민. 팔까지 허용해봤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19대 18. 노력 선수 이 직전 경기에 서울 우리카드하고 경기였죠. 거기서 초반에는 조금 좋지 않다가 또 후반에 교체 들어갈 때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아직도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세타의 서브 어려웠죠. 리시브 안 됐어요. 자, 기회 왔습니다. 띄워놓고 김동현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브로크아웃. 20대 18 점차를 벌립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이렇게 스피드를 살려가면서 본인들 점수를 착실하게 올라가는 대한항공의 팀 클러네요. 저 상황에서 정말 낮게 올리네요. 네.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고 예.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오레오를 뺍니다. 김선호 투입했어요. 1차전에서는 1세트 투입됐었던 김선호. 서브 길었습니다. 판단 좋았어요. 김선호. 서브 범실 한 선수 세터. 20대 19 한 점 차. 아직 모르는 스코어. 자, 박상아 대신에 다시 홍동선 투입해서 서브를 강화시킵니다. 네. 자, 이 자리라면은 전위에 올라와서까지도 한두 점은 홍동선 선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마지막 승부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역시 현대캐피탈의 최태훈 감독은 오늘 키포인트가 서브네요. 강한 서브로 정석 흔들어 놨어요. 리시브 들렸습니다. 자, 하이볼. 자, 브로팔로. 오호.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반격 기회를 놓치고 마는 현대캐피탈. 대로전 보스는 운이 따르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범실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역동작 걸리면서 왼쪽 발이 밀렸어요. 예, 홍동선. 자, 이러면서 2점 차. 서브도 좋은 정석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늘 3득점이 정석.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김선호. 자, 하이볼 처리. 전광인. 성공이에요. 올 시즌에 오픈 성공률 51.5%. 자, 그런데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손등이라 걱정이 좀 되고 박지훈 선수는 또 목이거든요. 예. 정석과 박지훈 선수. 일단 정석은 일어났고 박지훈 괜찮나요? 목을 잡고 일어나는데 볼까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정석의 몸이 박지훈 선수의 목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다행이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근육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자, 근데 손등인데 괜찮나요, 정석? 손등은 자기도 모르게 약하게만 부딪혀도 이 골절당하는 부상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자, 점수는 한 점 차에서 일단 허스봉 선수의 서브 때 끊어줍니다. 두 번째 작전 시간. 아깝다. 선수.
Guys, are ready? Next one. Okay. Next. The rest of the set, when we have a chance. Guys, say 0 blocking, 8 quicks, always 4 hands. Every time. 제로 블로킹 해가지고 저기 라벨 뜨잖아. 그러면 투블럭 따줘. 다 같이 받쳐줘. 사이드에서. 자, 일단 두 번째 작전 타임 때는 간단한 지금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선수들 몸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자 그렇죠.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정석과 박지훈에게 그러면서 허수봉의 타이밍도 뺏는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캐피탈은 작전 시간 2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허수봉의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작전 시간 사용은 적중이 됐네요. 네. 자, 다시 2점 차. 자, 지금 틸리카이넨 감독이 김규민 선수의 서브 지점을 직접 네,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한 선수. 임동혁 선수입니다. 받아냅니다. 정석부터 스타트. 누구한테? 곽승석이에요. 타치아웃. 곽승석 5득점째. 이 점수는 크네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지금 점수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대가 브로킹이 높고 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빠른 플레이 갖고 만들어가는 지금 한선수 세터의 1세트 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예. 현대캐피탈이 드디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어중이 앞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잠깐 이거 잡으러 가. 얘가 어중이가 이렇게 고쪽으로 밀어대는 건 어쩔 수 없거든. 그렇지. 이걸 잡으러 가. 이거 버려. 어쩔 수 없어. 나 저기다 못 잡아. 자, 임원중 앞에 이제 곽승석이 서게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올 시즌 바뀐 것이 최태용 감독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보드판에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원중 얘기가 나왔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원중이 높이가 낮다면 스위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예. 쪽으로 패턴 플레이가 나갈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그쪽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자, 김선우의 리시브는 좋아요. 그리고 백어택을 합니다. 타치아웃. 허수봉의 득점 23대 21. 지금은 이원중 세터가 라이트로 빼주는 토스가 아주 좋았고요. 예. 허수봉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 있는 공격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 곽승석 선수나 정지석 선수가 또 브로킹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저기서 뚫어내야 상대 미들 브로커도 힘들어져요. 그럼요. 앞포지시예요. 그렇습니다. 허수봉 선수는. 공격만 하라는 공격수입니다. 아하, 전광인의 서브가 여기서 막히네요. 자, 이러면 쉽지 않아요. 세트 포인트 24대 21. 자, 여기에서 한 선수 대신에 조재을 투입하는데 바로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출장을 했었던 조재영. 이날 경기에서 득점 3개 브로킹이었습니다. 네. 본인의 역할 충분히 했고요. 조지영 선수가 들어가게 원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센터가 빠져도 풋살 선수가 생겨서 좋은 거예요. 세터 출신. 그렇죠. 예, 임동혁 선수의 서브는 막힙니다. 범실 24대 22. 자, 일단 기회를 잡았어요. 2점 차입니다만 다시 한 선수 세터가 투입됩니다. 자, 링컨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한 선수 세터도 마스크를 벗지 않네요. 자, 온 열리면 막혔어요. 무슨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한 점 차. 조금 어려운 토스를 받아서 임동혁 선수가 스파이크로 연결을 하긴 했지만 예. 오레올 선수 한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1라운드 초반보다 이 오래오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브로킹 한다는 거 보면 확실히 좀 티가 나죠.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좀 길어요. 속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됐어요. 동점 기회. 자, 어택하고 들어갔어요. 살려냅니다. 자, 한 선수. 어택 떨어집니다. 1세트를 마무리 짓는 임동혁의 스파이크 25대 23.
임동혁 선수가 뭐 어려운 점수 따내줬고 공방전 치고받는 공방전에서 조금 우위를 점한 게 대한항공이 첫 세트를 따내게 된 이유가 되겠네요. 자, 이러면서 두 번째 대결도 대한운전보스가 1대0 앞서갑니다. 자, 두 팀 간의 두 번째 대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14-15 시즌 이후에 현대캐피탈전에 시즌 진 적이 없는 대한운전보스가 오늘 1세트도 52%의 공격 성공률을 앞세워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범실은 많았습니다. 대한운전보스. 네, 9개 범실을 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확실하게 본인들 칼라를 살려가면서 첫 세트를 따내게 됐죠. 예. 그리고 링컨 자리에 들어간 임동혁 선수 올 시즌 첫 선발 출장인데 9득점에 64%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임동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초반에부터 매 시즌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레올 선수가 1세트 때는 2득점인데 공격 성공률이 없었습니다. 자, 갑니다. 임동혁으로 갑니다. 첫 포인트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마음껏 때리네요. 그러니까 세타와의 호흡, 뭐 믿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임동혁 선수가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계속 주전으로 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습할 때 얼마나 꾸준히 하고 이 선배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럼요. 한선수 세타의 서브입니다. 자, 여유현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전광인 어떻게 하면 내려왔어요.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자, 역시 홍동선 선수가 투입된 모습인데 홍동선이 득점 올립니다. 조금 더 빨라지고 서브에 대한 효과 거기에 혹은 이제 연결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동선의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석을 괴롭힙니다. 리시브 어려웠어요. 연결이 어떻게 정석이 뚫어냈습니다. 스맨브로커를 뚫어내고 있는 정석. 이야, 이게 바로 현대캐피탈과의 차이점 아닐까요? 뭐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박재훈 선수가 연결한 게 좀 짧았어요. 예. 짧게 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지석 선수는 스파이크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2단 공격을 할 때 기다리는 거는 나한테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이 좀 짧아지면 그냥 토스로 넘겨주고 말거든요. 정석이 서브입니다. 네트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데 연결이 첫 번째 책임은 세터입니다만 두 번째 책임은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준다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처리가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오겠지, 좀 안 오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뭐든지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로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스봉의 서브입니다. 박지훈 리베로. 여기서 백어택 넘어왔어요. 하지만 갓샷. 자, 수강 백어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대한항공전보스. 정석은 득점제를 기록합니다. 김기민. 아하. 범실. 이세 선수. 지금 서브도 펠리카이넨 감독의 주문이었을까요? 좀 깎아치는 스파이크성 서브를 넣기 위해서 좀 강한 힘을 구사를 했는데 볼 미팅이 정확치 않았죠.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서브. 한번 서브 나갔네요. 살짝 나갔습니다. 전광인 선수가 오늘 3득점. 범실은 4개째입니다. 최민호 선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고 최태욱 감독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손으로 조금 나갔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임동혁 차례. 짧은 서브 오레올이 맞고요. 오레올. 자, 바운드 시킵니다. 이번엔 백토스로 허스봉의 라인 스파이크. 밟았는데요. 라인 밟았어요. 어택내를 밟고 말았어요. 허스봉의 범실. 대체적으로 지금 토스가 후위 공격은 어택라인 너무 안쪽이고 왼쪽으로 나가는 토스들은 네트에 붙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오레올과의 호흡이 훨씬 더 안 좋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레올 선수가 스파이크 득점이 없습니다.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만 있어요.
이번에는 속공으로 가는데 속공 맞아도 범실이에요. 자,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대캐피탈. 네, 센터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엔. 예, 결국에는 김명관 들어오네요. 센터를 네. 부르는군요. 34%의 공격 성공률 가지고는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이원중 센터 18-19 시즌 1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이동이 써봅니다. 여우이안 리시브 길었어요. 뛰어놓고 이렇게. 이번에는 예. 네, 캐치볼이에요. 캐치볼 맞습니다. 반칙을, 예. 이거는 심판한테 따질 예. 일 아니에요. 최성권 주심이 선수들 캐치볼 다, 반칙이다. 네. 예.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 고유 권한입니다. 예, 주심한테 예. 따질 일 아니에요.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해봤습니다만 캐치볼 반칙으로 점수를 내줬고요. 곽승석. 자, 선의 쪽에 오래월, 홍동선, 김명관 선수가 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박수 먼거리에서 연타입니다. 자, 김명관의 토스 백어택으로 합니다. 뒤쪽에서 정석의 디그 백토스 3인분 앞서 뚫어냅니다. 임동혁. 확실히 대한항공이 분위기가 좀 흔들렸다가 상대에게 좀 기회를 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도 2단 연결이라든지 본인들이 가진 기본기 가지고 착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남자 배구에서 2단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점수 안점이에요. 그러니까요. 7대4 석점차. 곽승석의 서브입니다. 좀 길었네요. 꼬리가 좀 길었습니다. 곽승석. 그러니까 범실을 하면서도 선수들이 계속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아니 뭐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 우린 점수 딸 수 있고 우리가 점수 따서 앞서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지금 행동에서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하면서요. 자신감이 확실히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훈 리베로 좀 잘 봤고요. 임동혁의 백어택입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8대5를 만드는 임동혁 선수의 스파이크. 2세트도 데론존 보스가 석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스포츠와 함께 1, 2팀 간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두 팀의 앞포짓은 한국 선수들입니다. 임동혁과 허스봉. 그런데 현재까지 모습에서 임동혁 선수는 12득점에 71%의 성공률, 허스봉은 3득점에 43%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서브입니다. 허스봉의 스파이크, 타치아웃, 득점째를 기록하는 허스봉. 허스봉이 좀 더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하니까 바로 지금 득점으로 연결하는데 예,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허수봉 선수가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공격이 살아야 됩니다. 허스봉, 전광인, 오레올. 오레올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역시 정석을 정확히 겨냥했고요. 임동혁 선수의 스파이크. 디그됩니다. 다시 한번 한 선수 센터는 백어택으로 합니다. 연타예요. 여기서 연결 어렵게 3단. 다시 한번 갑니다. 2점 차. 백어택으로 합니다. 오레올이 버텼어요. 자, 김명관 정광희 쪽으로 3인 블로커 대고 때립니다. 끌어냈어요. 끌어냈어요. 전광인 4득점째. 자, 수비하고 또 두들기고 정교하게 가고 자신 있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야만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수비를 버텨내면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현대캐피탈. 다시 오래오래 서브. 잭선 쪽 나갔습니다. 7대9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도 서브로 조금 흔들어 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동점까지 가고 충분히 계속해서 박빙 승부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점수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연결하니까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은. 네. 자, 리시브 됐어요. 석공을 한대 맡겼어요. 띄워놓고 붙었습니다. 선행기 시도 성공이 됐어요. 홍동선. 혹시나 홍동선 선수가 들어가면 저렇게 패턴을 바꿔간다든지 예, 높은 공격의 어떤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이 선수들 로테이션 할 때 리시브 자리에 의해 잘못 바꾸면 또 동선이 겹치거든요. 차라리 이 오른쪽에서 홍동선 선수가 공격을 때리고요. 예. 허수봉 선수가 속공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허스봉도 미들블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서브는 범실입니다. 여기에 박상아 미들브로커가 있고 또 우성민 라이트 공격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아 선수가 웜존에 많이 있네요. 홍동선 선수가 기용되면서. 자, 정석 선수의 서브 때 리시브 라인에 긴장을 합니다. 4명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레올 쪽을 겨냥하고 있는 정석 선수입니다. 허스봉입니다. 브로크아웃. 오늘 허스봉 선수의 컨디션은 어때 보입니까? 공격적으로는 움직임은 괜찮은데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단 연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설픈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완벽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자, 허스봉의 공격이 통하면 한 점 차가 됐고 허스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박지훈 리베로. 오른쪽 밀어넣기 천행이 성공. 맞았죠? 예. 자, 임동혁 선수의 재치였습니다. 13득점의 임동혁. 그런 것이 정말 순발력 아닐까요? 그리고 팀 내에 이런 밀어넣기라든지 감각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광인의 시성공 안쪽이에요. 장광인. 지금 타점 좋네요. 장광인 선수 1라운드 때 53%로 시작해서 58%, 55%, 55%, 57%, 57%였습니다. 50%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의 꾸준한 활약. 전광인 오늘 5득점. 자, 정석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성공! 이야, 정말 점프 기가 막히네요, 김민재. 저 미들브로커로서는 큰 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와, 올라가는 거 보세요. 네, 움직임이 좋고 최민호 선수가 엄청 높은 브로커 아닙니까? 최민호도 점프력이 좋거든요. 네, 손 위로 얼굴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요. 최민호도 라이트 공격수에서 미들브로커로 변신한 선수입니다. 자, 속공으로 가는데 바운드 됐어요. 때리지는 못하고요. 승승으로 갑니다. 자, 맞고 나갔나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 최성권 주심. 비디오 판독 요청할까요? 아직까지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은 두 팀. 자, 여기서 선수 교체. 비디오 판독 하는군요. 한번 해보죠. 예. 네. 올 시즌부터 규정이 바뀌었죠. 요청하는 시간이 그렇죠. 예. 네. 길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디오 판독하기 잘했네요.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계속 망설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사용을 했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야, 4명의 표정이 이처럼 다릅니다. 야, 곽수상은 혀를 내미네요. 손가락에 살짝 맞았어요. 이러면서 석점 차가 됐어요. 임동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오늘 13득점. 자, 강주희 부심.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네. 전광인 선수가 최성권 부심에게 갔습니다. 주심에게 갔습니다. 근데 버저 안 눌러서 저희 버저 먼저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원이 완료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 경고입니다. 비디오 판독 시기에 대한 네. 요청이었죠.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 했는데 좀 놓쳤거든요. 예, 지금도 먼저 이 선수 교체를 하기 위한 버저를 먼저 우리가 눌렀는데 왜 저 팀의 이 비디오 판독이 더 타이밍이 늦었는데 그걸 받아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최태원 감독의 항의였는데, 경기 기록원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고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이게 정리가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득점 임동혁. 어서는 분위기에서 득점까지 올리는 임동혁 선수. 올 시즌에 그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이와 사이를 정확히 겨냥을 했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하나 때문에 분위기 완전히 바뀌네요. 자, 이러면서 전광인을 빼고 김선호를 투입시키고 있는 최태웅 감독입니다. 참 배구라는 게
진짜 묘하죠. 요만한 거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고 분위기가 엇선해졌어요. 자, 임동혁 선수가 10득점, 서브 1득점도 포함됩니다. 14대 10, 다시 득점 차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자, 강한 서브 득점! 자, 교체 투입된 김선호 쪽으로 파괴력 있는 서브를 집어넣고 있는 임동혁. 연속해서 서브 득점 15대 10.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고 가는 대한항공이에요. 거기고 링컨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이 서브로 좀 끌고 갔다 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태웅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액션 쓰니까 거기 들어오잖아. 천천히 너희들 서브 템포를 좀 천천히 가니까. 너희들이 쟤네랑 같은 템포로 가니까 좀 그런 거 일단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참 이 모든 스포츠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팀의 자신만의 루틴을 가져가면서도 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밸런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게 어찌 보면 뭐 팀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이자 호흡 아니겠습니까? 예, 잘 될 때는 그 팀은 느긋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죠. 네. 안 될 때는 상대 팀을 쫓아가다 보니까 빨라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지금 최태형 감독이 지적을 하지 않았나. 자, 점수는 15대 10. 임동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급하지 않은 임동혁. 짧은 서브 오레올 쪽. 오레올의 스파이크. 드디어 오레올 선수가 스파이크 득점이 만들어지는군요. 오늘 스파이크 첫 득점 3득점째. 오레올이 44% 그리고 베로저 보스턴이 22% 최악의 기록을 한 이후에 50%, 66%, 62%, 54%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스파이크 득점을 이제서야 만들어냅니다. 자, 최민호의 서브입니다. 오레올이 이제 전위에 포진되고요. 리시브 안 됐어요. 백어택 빈자리 찔러넣기 임동혁. 자, 이만큼 여유가 있네요. 임동혁 선수 여유 있는 밀어넣기로 16대 11. 인천 대나운전보스가 5점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세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1차전에서 3대 0 완패를 당했었던 현대캐피탈이 2차전도 현재 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조재영 선수가 또 투입이 되는군요. 원포인트 브로커 조재영. 자, 점수는 5점 차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세터는 김명관 세터. 자, 스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또 하게 될지. 예. 자, 박지훈이 지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경기가 좀 지연이 됐어요. 예, 예. 경고 나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역시 바로 경고 네. 들어갑니다. 여우현 리베로 한국 나이로 45살 1라운드 때 리시브 부분 현재 1위 57%의 리시브 효율입니다. 정광희 선수가 좋아졌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거는 여우현 선수의 덕이 크죠. 그럼요. 강한 서브 서브점이에요. 자, 여기에 홍동선이 투입돼서 원포인트 서브로서 서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17대 홍동선이 아니죠. 제가 착각했는데 네, 정한용 정한용 선수입니다. 선수, 예, 예. 예, 정한용 선수의 서브였어요. 원포인트 서브 정한용. 자, 여기서 문성민이 투입되는군요. 오레올 대신에. 오레올 선수가 오늘 초반에 공격적인 부분을 좀 못 풀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백어택으로 합니다. 밀어 때려 봤는데요. 밀려 나갔습니다. 허수봉 선수의 스파이크는 밀려 나갑니다. 자, 이러면 2세트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18대 11. 아, 오늘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경기가 안 풀리네요. 그렇죠.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최태웅 감독. 브로커 터치아웃으로 보여지죠. 예. 현대캐피탈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비디오 판독. 현대캐피탈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았다면 정지석 선수 오른손 중지 쪽일 것 예. 같은데 손가락이 흔들리고 그게 크게 보이진 않죠? 예, 오른손의 손가락인데 다른 쪽 그림이에요.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캐피탈은 재미를 보지 못하네요. 데런 존버스는 비디오 판독 2국의 연속 득점을 통해서 숫자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18대 11. 자, 다시 정한용 선수의 서브는 이어지겠습니다. 정한용. 쌍점 득점이에요. 정한용. 자, 이렇게 되면 연속 4득점인데요. 1세트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 19대 11. 뭐 워낙에 강한 서브를 갖고 있는 이 서브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인데 이렇게 교체돼 들어오는 선수들까지 터져준다면 상대가 경기 풀기 상당히 힘들죠. 그럼요.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자, 문성민이 넘깁니다. 박지훈부터 시동을 합니다. 성공. 럭아웃. 20대 11. 또 원포인트 브로커로 조재영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선수 세터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들어가도 속공 연결하고 빠른 플레이하는 건 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예, 수차례 연습을 했고 얘기 주셨습니다만 또 조재영 선수가 세터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정한용의 강한 서브입니다. 어렵게 받아냈어요. 문성민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끊어냅니다. 문성민 1차전에서는 한 세트 뛰었었고 올 시즌 4번째 경기 3득점째, 올 시즌 3득점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8점 차까지 벌어졌다 하더라도 예. 뭐 다음 세트 제가 너무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음 세트를 위해서라도 또 서브 리듬 지금처럼 서브나 브로킹 리듬 찾아가야 돼요. 야, 여기서 또 버텨내는군요. 한 선수 세터입니다. 예, 그야말로 노련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타임을 맞추는 거잖아요. 리시브가 길었습니다만 그거를 타임을 맞춰서 한 선수 세터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어스봉과 한 선수의 싸움에서 한 선수가 이깁니다. 자, 점수는 20대 13입니다. 갑니다. 정석의 스파이크. 브로킹이에요. 어스봉. 정석을 차단. 마지막에 그 점수를 따내갈 수 있었던 게 터치넷 범실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게 흐름이에요. 다시 그렇죠. 한번 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현대캐피탈이 만들어 갑니다. 예. 작전 시간 요청. 그냥 좀 물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쟤네 지금 나오고 그냥 때릴 거야 계속 서브. 우리 플레이야. 자리 하나씩. 자, 데런 존버스는 뭐 지금 2세트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서브도 또 잘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를 흔들어 놨고 대신 이 서브에서 범실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범실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 범실에 연속 득점을 상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한다면 또 당황하는 거는 본인들도 경기 뛰다 보면 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김명관 세터. 서브 범실. 14대 21. 김민재 195cm의 미들브로커 2년차의 선수입니다. 지난해 2라운드 지명 선수. 서브는 범실 김민재 21대 15. 지금 범실이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루즈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리듬적인 부분 찾아야 되고요. 현대캐피탈은 정말 서브하고 브로킹에 대한 거 찾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트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 리시브 라인은 정석, 곽승석, 박지훈. 좀 길었네요. 문성민의 서브. 자, 이만큼 문성민의 팬들이 많습니다. 원정까지 따라왔네요. 현대캐피탈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자, 22대 15, 7점 차. 한 선수 세터입니다. 대한중보스의 전인 쪽에는 임동혁, 정석이 있습니다. 라인 들어갑니다. 밟았어요. 라인 밟았어요. 문성민 라인을 밟으면서 범실. 최태용 감독. 경기가 생각대로 지금 안 풀리다 보니까 예. 답답해하는 모습인데 뭐 심판한테 이야기했던 거 어느 부분 최태용 감독이 할 수 있는 거 흐름 끊을 거 다 해보는데 선수들이 오늘은 잘 못 따라가요. 예. 2세트는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한 선수 세터의 서브는 범실. 범실을 많이 하고도 대한원전보스는 23대 16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박상하 대신에 홍동선 선수가 투입되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위 쪽에 김선호 그리고 허스봉, 최민호가 있고요. 서브는 홍동선.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정석. 김동현 선수의 스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셋 포인트. 24대 16. 그리고 확실히 한 선수 세터가 운영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수가 지금 교체가 되고 바뀌는 상황이면은 상대 브로킹 포메이션을 분명히 보거든요. 임동혁 선수가 공격 잘하는 것도 있지만 김선호 선수가 전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그냥 승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한 선수 세터의 운영이죠. 네. 자, 정석의 서브는 범실. 자, 오늘 대한원전보스는 서브 4득점, 범실은 현재 17개째. 이제는 허스봉 선수 차례. 오늘 6득점의 허스봉. 현대도 범실이 많습니다. 15개. 허스봉은 범실 3개.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받아냅니다. 박지훈. 와중에서 임동혁 앵글샷으로서 끝내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자, 2세트는 대한원전보스가 비료 판독 이후에 25대 17로 끌고 오면서 손쉽게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대한원전보스가 V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한 올 시즌. 자, 2라운드 첫 경기마저 현대캐피탈에게 지금 손쉽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세트 역시 공격 성공률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67% 대 44%. 여기에 서브 득점이 4대 0이었습니다. 네. 정한영 선수의 교체 타이밍, 거기에 터진 서브. 이경 캐스터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비디오 판독 이후에 나오는 그 분위기 반전, 이것들이 두 번째 세트의 어떤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비디오 판독이 성공이 안 됐더라면 얘기는 또 달라졌었어요. 그렇죠. 네. 비디오 판독이 성공이 되면서 석점 차가 됐고 연속해서 득점이 만들어졌고 임동규 선수의 서브 득점. 여기에 얘기 주셨습니다만 원포인트 서버로 정한용 선수의 선수. 득점이 네. 만들어지면서 순식간에 경기는 대한원전보스로 바뀌는 양상이었습니다. 답길만 걷자. 예.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자, 리시브 부족했고요. 뛰어넣었습니다. 문성민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성민을 기용하고 있는 최태용 감독입니다. 문성민 선수의 또 코트에서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줄 수 있는, 또 문성민이라는 무게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 이원중 선수가 다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또 속공과 그 이어지는 공격, 빠른 패턴 플레이가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예, 홍동선의 서브로 시간으로 났어요. 임동혁 선수의 스파이크. 앞에는 문성민이 있었고요. 1대1을 만듭니다. 저렇게 긴 폭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토스면은 1대1로 막기 힘들고요. 그리고 예. 임동혁 선수가 브로커가 한 명이 왔을 때의 스윙하는 거, 두 명이 왔을 때 스윙하는 게 조금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렇군요. 정석의 서브. 여우현이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하이볼. 문성민. 자, 뒤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아하. 넘어왔습니다. 이원중. 어승호로 갑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왔을 때 점수를 벌린다든지 차고 나갈 수 있는 거는 현대캐피탈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요. 상대가 이런 이 멋진 플레이 혹은 연속된 범실 이런 게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또 상대적으로 기회를 삼아야겠죠. 3세트는 뒤쳐져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허수봉의 강한 서브입니다. 들어갔어요. 3점. 3대1.
오늘 최태웅 감독은 홍동선까지 기용하면서 서브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허스봉 선수의 서브 득점이 드디어 터지는군요. 이러면서 3대1 2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올 시즌에 와서는 박지훈 선수가 지금 리시브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범실, 허스봉의 범실. 저 옆 기둥 안테나막 그 살짝 옆쪽이 기둥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에 맞으면 굉장히 멀리 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규민 선수입니다. 여원이 정확히 받아냈고요. 석공 막혔어요. 김민재가 차단합니다. 최민호의 속공을 막아내고 있는 김민재. 이원중 선수가 들어오면 또 속공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지키고 있었던데 거기에 정확한 위치를 지금 김민재 선수가 파악을 했네요. 야, 이런 거 보면 김민재가 날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로킹 잡아내고 있는 김민재. 정광이 받고 다시 한번 속공 사용. 최민호의 에이킥이 떨어지는군요. 4대3 앞서가는 포인트. 긴 거보다 짧게를 선택을 했는데 예. 최민호 선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높이만 좀 잘 맞춰준다면 브로킹 올라오기 전에 통과하는 그런 공격이 주요합니다. 사실 현대캐피탈은 리시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공 사용을 많이 해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박주인 받아냈어요.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타치아웃. 곽승석. 확실히 직선으로 돌려치는 공격의 스윙이 곽승석 선수가 많이 좋아졌네요. 1라운드 초반에 비해서.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몸 상태가 올라온 곽승석 선수. 자, 임동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여우현. 다시 한번 석공. 계속해서 석공을 사용하는 이원중 세터입니다. 이렇게 높이하고 스피드예요. 높이하고 스피드만 살려주면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창이 방패보다 공격이 브로킹보다 낫다고 봐야죠. 그럼요. 서브는 범실 최민호. 5대5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실에도 할 수 없어요. 또 두들겨야죠. 그럼요. 예.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이 팀이라는 게. 예. 현재 1위 팀 곽승석의 서브. 오늘 7득점의 곽승석 54% 성공. 범실 3개째를 기록합니다. 곽승석. 이원중 센터 187cm 5년차의 선수 성균관대를 졸업했습니다. 정석종 김동현 주의 공격. 자, 수비 하나 됐어요. 박경민 리베로 띄워놓고 연결이 아쉽습니다. 다이나믹 한 선수 세터 토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점. 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연결로 번번이 현대캐피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의 서브입니다. 여우현의 리시브 안 됐어요. 리시브 안 됐어요. 역전. 리시브 1위 여우현 리베로. 너무 잘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코스를 잘 선택했거든요. 예, 이게 넘어지면서 밀어준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김민재의 서브입니다. 여우현. 자, 이번도 리시브 부족했어요. 허스봉이 때립니다. 브로크아웃. 자, 이 포인트는 크네요. 허스봉. 초반 고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요. 7대7 동점. 오늘 9득점째 허스봉. 지금은 현대캐피탈에서 뭘 하자 뭐 기술적인 얘기 필요 없습니다. 밀어붙이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광인의 서브입니다. 갑니다. 임동혁 밀어넣기로 합니다. 잘 봤어요 임동혁 선수. 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의 밀어넣기로 3세트 8대7 인천 대원전모스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3세트에서 끝날지 4세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자 3세트는 역전의 재역전. 대원전모스가 8대7로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임동혁 선수가 지금 72%의 성공률 20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링컨 선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선수 세터. 다시 들었어요. 지나가는데 입에 또 통하는군요. 이야 여우연이 지금 괴롭겠는데요. 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다시피 여우연 선수가 기록 부분에서 지금 리시브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까지 커버를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오레올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위까지 가는데 지금은 문성민 선수를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세일 리시브 부족했고요. 연타입니다만 뚫어냈습니다. 홍동선. 뭐 어렵습니다. 경기 지금 어렵게 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죠. 예.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선수들의 몫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경기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역전을 시킨다면 또 달라집니다. 팀은. 팀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 홍동선에 써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대원전모스가 이렇게 탄탄한 팀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럼요. 참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본기 훈련 거기에 검실해가면서 또 서브에 대한 부분 이 팀 컬러로 정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럼요. 강한 서브입니다. 버텨냅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오른쪽에서 브로카웃. 허스봉의 스파이크 득점. 10대9. 배구는 조직력 하잖아요. 그 네. 조직력이라는 것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력, 이 팀 컬러라는 거는 잠깐 한다고 만들어지고 좀 흔들린다고 없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경기에서 버텨내면 조직력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자 정석의 리시브입니다. 성공을 합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박경민의 디그. 왼쪽에서 앵글샷. 자 박경민이 위치를 기가 막혔는데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네요. 곽승석이에요. 대한항공이 꼭 점수를 따내야 될 때 따내는 점수가 참 눈에 띄게 티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곽승이 잘 따긴 했습니다만 박경민 선수가 또 위치 선정도 정말 네, 좋았는데 잘 잡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예. 자, 원포인트 서버 임재영 선수입니다. 서브 득점. 야, 오늘 뭐 정한영이 나와도 임재영이 나와도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12대9입니다. 감독이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 운영할 때 원포인트 내지는 선수 교체, 기용폭, 가용폭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참 티리카이넨 감독은 이 재밌는 배구, 본인이 구상하는 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석공을 갑니다. 바운드.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네요. 12대10. 그만큼 대원전모스는 선수층이 두꺼운데 경기 전에 이 번역상 단장이 트레이드가 많잖아요. 네. 왜 우리 팀에는 트레이드 요청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행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임정희 역할은 다 끝냈고요. 정석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임재영 선수. 자,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12대10. 자, 잘 밀었습니다. 임재영 선수입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임정혁의 득점. 13대10. 참 이런 선수가 외국인 선수 때문에 지금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대원전모스 선수. 거기에 임동혁 선수가 사실은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라는 어떤 불만을 갖는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팀 분위기가 저하될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저렇게 믿고 계속해서 득점이 기용이 되는 겁니다. 어스봉의 깨끗한 백어택이 떨어지면서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한 선수 세터가 있습니다. 네. 이광호 세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김성훈 갑니다. 김민재 선수 참 진짜 이 체공력이라든지 공격적인 부분 스윙 깔끔한 거 이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체공력 아주 예. 좋네요. 여기서 기다리잖아요. 네. 기다리지 못했으면 또 쉽지 않잖아요. 낮은 볼이었기 때문에. 야, 김규민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김규민 선수하고는 안 됩니다 저거. 예. 자, 이번에는 원포인트 서버로 정화정을 기용합니다. 정화정의 서브입니다. 버튼했어요 문성민. 그리고 전광인 어택커를 들어갔습니다만 살리지 못합니다. 공격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1세트부터 시종일관 공격 성공률이 저조합니다. 네. 레시브가 다소 흔들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경기 시작할 때 오레올 선수와 호흡이 안 맞기 시작한 이 전체적인 공격 리듬이 전혀 끝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태웅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냥 오늘 경기하면 다 그냥 끝나는 날 같아 너희들이. 좀 아쉬워. 그게 좀 아쉽고. 미스를 할 때도 너희들이 좀 하면 뭔가를 만들다가 뭐 머리를 쓰다가 뭐 스마트하게 뭔가 하다가 범실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망설이다가 하는 게 우리 팀 선수답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내가 그게 안타까워. 우리 팀에 없던 게 자꾸 지금 나타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참 이 배구라는 게 상대성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와 어떤 플레이를 하냐 그리고 유독 어느 팀을 만나면 잘하고 어느 팀을 만나면 좀 힘들게 하는 최태웅 감독이 그러거든요. 대한항공하고 경기하면 유독 우리가 조금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브 득점. 문성민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득점을 만듭니다. 정환용 선수. 자, 이 서브 득점으로 16대 11 5점 차로 벌렸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해부터 현대캐피탈은 대나운저부스를 만나면 쉽지 않은 상황. 대나운저부스전에 지금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환이 서브입니다. 문성민 받아냅니다. 석공을 합니다. 박상하. 16대 12. 자, 올 시즌 현대캐피탈이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나운저부스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징크스 같이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예.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연결 동작, 어떤 브로킹 높이, 플레이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와주고 있어요. 예. 자, 현대캐피탈은 이시우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원포인트 서버 이원중 대신에. 첫 번째 세트에서도 동점까지 가는 기회를 이시우 선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넉점 차.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시우의 서브는 강력했습니다. 넘어왔어요. 침착하게 가야 되겠네요. 갑니다. 배버튼합니다만 또 라인을 밟았어요. 문성민. 자, 참 찬스 때마다 이런 범실이 만들어지네요. 네, 기회를 오늘 전혀 못 살리고 있습니다. 예. 어택라인을 밟고만 문성민 선수. 벌써 두 번째 범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실이긴 하지만 경기 감각과 결부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올 시즌 네 번째 경기입니다만 거의 뛰지는 못했거든요. 자, 점수는 5점 차. 김민재가 서브 준비. 서브 길었습니다. 범실 좀 강하게 때려봤었던 김민재 선수도 여러 가지 해보네요. 예. 앞서 있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겼어요. 네. 17대 13. 그러니까 요즘 배구에서 감독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과거에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좀 혼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시도하라고 하니까. 네. 문화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자, 갑니다. 백어택으로 합니다. 곽승석의 백어택까지 성공. 18대 13.
빠른 플레이 참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선우 세터가 준비합니다. 자, 리시브 어려웠어요. 박경민 리베로. 문성민 막힙니다. 3인 브로커 차단시키면서 또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요소에 서브도 잘 들어가는 데다가 그냥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석 선수의 브로킹. 문성민을 정확히 겨냥을 했고요. 허승우의 스파이크 또 잡혔어요. 일단 띄워놓습니다. 살려냈나요? 더 이상은 안 되는군요. 어렵게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캐피탈 19대 14. 참 오늘 정말 이 현대캐피탈 선수 공격으로 점수 내기 참 어렵네요. 예. 1차전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42%. 오늘은 그나마 좀 높습니다. 47%. 네. 자, 정석이 받아냈어요. 여기서 공갑니다. 성공. 김규민. 20대 14. 2라운드 첫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대나운 점보스 5점 남아있고요. 정석 선수가 오늘 서브 득점이 없습니다. 6득점, 브로킹 2득점, 범실은 단 3개. 서브 부분 랭킹 5위의 정석. 범실. 1차전에서는 서브 3득점이 있었던 정기석. 제가 지금 이것저것 기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공격에서 효율 면으로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격에서 20%까지 내려가 버렸거든요. 예,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이 지금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범실이었고요. 공격 성공률이 지금 오늘 12%대 47%예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박경민 리베로. 석공 또 막힙니다. 하이볼. 자, 밀어넣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서친의 범실. 대한항공 점버스 21대 16. 네, 김민재 선수가 갑자기 문성민 선수의 폼이 밀어넣기 폼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덩달아 몸중심이 흔들린 것 같아요. 당황했군요. 그렇죠. 내려오면서 건드렸어요. 자, 전광인 대신에 오레오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서브는 문성민. 서브 범실. 이제 대노저보스는 석점 남았습니다. 백 넘버 15번 문성민의 서브 범실. 자, 임동혁 선수 오늘 21득점, 서브 2득점이 있습니다. 범실은 단 4개, 73%의 성공률. 짧은 서브, 어려울 쪽. 석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박승성의 스파이크 살려냅니다. 아하, 연결이 또 안 좋아요. 넘기는 데 급급합니다. 아하, 넘어갔어요. 오래오래 한 팔이 넘어갔어요. 범실. 중앙당 진범으로 한 점을 내줬고요. 이제 2점만 따내면 2라운드 첫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인천 대한항공. 수비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참 정말로 안 풀리네요. 예. (23대 16) 자, 이번에는 임동혁 선수 엔드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23대 17. 차민호. 박성의 리시버도 밀렸습니다. 박성이 때립니다. 블록아웃.
만듭니다. 지금도 곽선석 선수가 밀면서 잘 처리했지만 이런 게 지금 현대캐피탈리스 브로킹이 나와야 그럼요. 분위기가 좀 끌고 가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사실 오늘 경기 리시브 돌렸습니다만 토스도 짧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타깝게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곽승석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다시 한번 석공 막힙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브로킹. 대노전 보스가 1차전에도 3대0 완승, 2차전도 현대캐피탈에게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첫 번째 세트 초부 중반까지만 어떤 박빙을 연출을 했지 그 이후로는 완벽한 본인들의 플레이로 만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됐고 경기 시간 1시간 반이면 굉장히 빠른 경기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오늘은 현대캐피탈 전체적인 어떤 경기 리듬이나 모든 경기가 안 풀렸어요. 2라운드 첫 경기 대농전 보스를 만났는데 OK전에서도 3대0 완패를 당했고 오늘 경기도 3대0 완패를 당하면서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처음으로 연패에 빠집니다. 자, 오늘 경기 대농전 보스 2라운드 첫 경기 3대0 완승이었습니다. 범실은 22개씩 기록했는데 범실은 많아도 대농전 보스는 서브 8득점을 통해서 또 해법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실 양을 떠나서 대한항공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나온 범실이기 때문에 범실은 크게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범실을 또 22개나 했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뭐 제가 지금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경기 결과를 현대캐피탈이 만들어냈죠. 자, 오늘의 MVP 링컨이 빠져도 임동혁 선수가 있습니다. 전혀 빈자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네. 외국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선수단 전체의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거기에 펠리카이넨 감독이 전술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MVP 임동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동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동혁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동혁 선수가 1라운드 때는 아쉽게도 계속 교체 투입, 그리고 2라운드 첫 경기 드디어 선발 출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기분이 좀 남다랐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그냥 저는 항상 이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경기를 많이 뛰고 싶었고요. 또 뛰었을 때 그 자신감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그 자신감을 코트에서 많이 표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이 경기를 계기로 삼아서 좀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링컨 선수가 들어갔을 때와 본인이 들어갔을 때 팀 색깔이라든지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건데 아무래도 공격은 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특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걸로 본인이 느낄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서로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대편에서 좀 많이 껄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손의 아포지과 이제 왼손의 아포지를 두 명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팀의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냥 뭐 전술적으로 좀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와 링컨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서브를 넣을 때 강한 서브 아니면 짧게 넣는 서브 두 가지 종류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토스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주더라고요. 서브에 대한 변화. 어떤 변화였습니까? 우선 좀 이제 상대편에 레프트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저희가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토미 감독님이 좀 많이 계속 옆에서 좀 전술적으로 많이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전술대로 서브를 쳤는데 오늘은 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세진 해설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2명 있을 때, 1명 있을 때 임동혁 선수는 때리는 스타일이 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은 뭐 한 명이 브로킹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자신 있는 코스로 공략을 많이 하고요. 좀 2명이 브로킹 왔을 때는 좀 각도를 많이 주기보다는 좀 이제 브로킹을 활용한 공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팀적으로 좀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공격을 하는 게 저의 또 좀 목표라서 좀 효율적으로 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동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팬층이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선발 출장을 한 날이고 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1라운드 때는 제가 이제 뭐 경기를 아예 출전하진 않았지만 아예 출전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간간히 들어오면서 좀 팬분들이 많은 응원과 또 팬분들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경기를 보고 팬분들이 많은 좀 행복과 좀 그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경기 들어갈 때마다 항상 팬분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게끔 더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임동혁 선수가 많은 경기에 출장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